오늘 나갈 거는 이제 뭐냐면, 요런 거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학교에서, 어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얘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합격, 불합격인 시험을 봤어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수학을 합격한 학생이 있고, 수학을 불합격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시험을 봐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격, 불합격으로 나눠질 때, 영어를 합격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어를 불합격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뭐 인원수는 뭐 대략 뭐 17,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뭐라고 해야 돼? 네, 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원이 여기가 이제 40, 여기도 40, 여기는 30. 자, 뭐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그때 내가 이제 요런 질문들을 좀 해볼게.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수학 시험에 합격했을 확률. 요런 질문하고, 두 번째는 수학과 영어를 모두 합격했을 확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게요. 알았죠? 자, 세 번째. 충분히 다 이제 뭐 중학교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표 보고 잘 생각해 봐봐. 그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학생이 수학을 합격했을 때 팔 아파. 수학을 합격했을 때 그 학생이 영어도 합격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이제 수학, 이 중에 학생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수학을 합격했을 확률은 얼마일까? 약분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봐. 수학을 합격했을 확률, 그렇죠. 80분의 50. 자, 이렇게 됐겠죠? 자, 학생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수학과 영어를 모두 합격했을 확률은 얼마일까? 얼마여야 될까? 빨리 대답 좀 해봐. 약분하지 말고. 수학과 영어를 모두 합격했을 확률. 학생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왜지? 분모는 아니 저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 전체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수학과 영어를 모두 합격했을 확률은 우리 봐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확률이라는 건 이 분모에 들어가야 하는 녀석이 전체 원소의 개수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것만 대답해봐. 맞아, 아니야? 어쨌든 야 봐봐. 니네 학교에 있잖아. 니네 학교에 500명이 있어. 오케이?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90점을 넘은 애가 20명이 있다.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90점을 넘었을 확률은? 오우씨, 뭐야?
봐봐. 아니, 맞아. 500분의 20이야. 그렇게 할 거잖아. 근데 왜 쟤는 왜 분모가 왜 80인 걸 왜 긴가민가 하지? 수학도 합격하고 영어도 합격했을 확률은 80분의 17.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80분의 이게 지금 뭐 오늘 뭐 수업 시작도 못 하겠네, 그치? 자, 마지막 거 봐봐. 어떤 학생을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수학을 합격한 학생이었대. 그때 그 학생이 영어도 합격했을 확률. 자, 얼마일까? 이 녀석은 50분의 17. 이해돼? 무슨 말인지? 50분의 17.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선택한 학생이 수학을 합격했을 때라는 수학을 합격했다라는 사건이 있잖아. 그치? 요런 사건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오케이? 요런 사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일 때 그 중에서 또 다른 사건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 오늘 좀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요 문제에 대한 확률이 50분의 17인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뭐 요런 것도 중학교 때 이제 요런 표현을 쓰지 않았잖아. 기호화 시켜놓고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호화 이제 시키고 이제 그것들이 좀 구조가 복잡해졌을 때 또 이제 확률을 구해보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할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요런 확률을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뭐라고 부르냐. 어떤 사건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치? 어떤 조건이 붙어져 있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단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이름을 긴급 재난 문자가 오면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춥다고. 이 녀석 조건이 붙어있는 확률이다 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 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알았지? 조건이 붙어있는 확률이다 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알았죠? 요것들을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얘도 봐봐. 무언가 시행을 했잖아. 뭐 시험을 본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대. 그치? 시행을 했어. 수학을 합격했다라는 요런 사건이 있지. 그치? 시행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도 합격했다라는 두 개의 사건이 있어서 수학을 합격한 학생의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요. 영어를 합격한 학생의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오케이? 이 녀석은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야? 수학을 합격했을 확률 P, A 이제 요렇게 쓰겠죠, 그쵸? 요렇게 얘는 뭐야? 수학과 영어를 모두 합격했을 확률 P, A, 교, P 이제 사건은 내가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수학도 합격하고 영어도 합격했을 확률인데 이제 요 녀석은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어 지금? NA분의 N A 교 B 요렇게 계산을 했잖아. 그치? 원래 이제 전체 집합은 분모에는 표본 공간 즉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치? 그러지 않았잖아. 즉 뭔 말이야? 전체 원소를 바꿔버렸어. 제한을 시켜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원래 이만큼 중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요런 조건을 하나 줌으로써 이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에서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제 이런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 녀석들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 NA분의 N A교비 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 P, B, 바, A 이제 요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기호예요. P, B, 바, A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 오케이? 이게 뭐야? 봐봐. 항상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 A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요런 말입니다. 알았지?
A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볼까? 요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요런 문제. 아이고.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겁니다. 타죠. 자, 봅시다.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게 문제가 되게 구조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서 이것들을 사건을 이렇게 알파벳을 이렇게 매거가지고 좀 이렇게 기호화를 시키는 연습을 좀 잘 해야 돼.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 이 단원에서 뭐가 굉장히 어렵냐면, 얘가 조건부 확률이구나, 조건부 확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일단 좀 시작이야. 오케이? 봐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 이건 조건부 확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쵸?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 이런 건 조건부 확률일까요? 아닐까요? 그치? 이제 학생들이 이 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 뭐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제 전부 다 얘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케이? 우리가 시행이라는 게 있고 뭐 시행의 결과물로 무언가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전사건이라는 거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전체 집합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쵸? 그 중에 그러면은 봐봐. 뭐뭐일 때 앞에 있잖아. 어떤 사건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사건이 들어갈 때 뒤에도 뭐뭐일 확률,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런 구조로 생겨먹은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뭐일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시행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무언가 시행이 주어졌을 때 무슨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런 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고. 알았지? 여기도, 앞에도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뒤에도 무언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게 뭐다?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왜 너무 뜯고 싶어 죽겠어?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오케이? 무언가 어떤 이렇게 확률분의 그냥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언가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P by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좀 전에 NA분의 N A기업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녀석을 각각 분모랑 분자를 전체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자 이거야. 전체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자 이거야.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냥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을 NS분의 NA를 P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NS분의 NA교 B를 PA 교 B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뭔가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제 풀어서 좋은 문제들은 그렇게 풀고, 오케이? 뭔가 이렇게 확률로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들은 뭔가 비율로 주어져 있다든지 애초에 그냥 문제에서 확률이 몇이다 뭐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그냥 확률분의 확률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여기서는 이제 내가 또 말하지만 이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순서가 엄청 중요해. 당연히 분홍색 어디 갔어? 이 녀석 P A 바 B라는 건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PB분의
그렇죠?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니까 얘가 이제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확률분의 P, A 교 B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사건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이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이제 이런 문제 한번 또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주머니가 있고요. B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오케이. 이 안에는 흰 공이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흰 공이 뭐 2개가 있고요. 2개? 뭐 3개 해볼까요?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동전을 하나 던져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낸대요. 오케이? A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낼 거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동전하지 말죠. 동전 뭔가 확률이 반반이라 좀 헷갈리니까 동전하지 말고 주사위 던져서 4 이상 이 정도 해봐. 주사위를 던져서 4 이상의 눈이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고요. 확률이 반반인 걸 아닌 걸로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4 이하 눈이 나오면 B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기로 합시다. 오케이? 이제 이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지? 그때 꺼낸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알았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사위를 내가 던졌어. 5 이상이 나왔어. 그럼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거래. 그렇지. 그냥 5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오케이. 만약에 4 이하가 나왔어. 그때는 B에서 2개를 꺼낼 건데, 그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봅시다. 그럼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얘가 경우가 2개로 나뉘겠지. 왜? 얘 첫 번째 2개. A에서 꺼내서 거기서 흰공 2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치? B에서 흰공 2개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쵸? 자, A 주머니에서 흰공 2개가 나오려면 일단 A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A 주머니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는 주사위에서 5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주사위가 5 이상의 눈이 나오려면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쵸? 3분의 1 곱하기. 자, 그럼 내가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거니까 그때 확률을 구해보면 전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게 이제 전체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고요, 그쵸? 그 중에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니까 흰공 5개 중에 2개가 나올 확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쵸? 이해됐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B 주머니에서 이제 B 주머니를 선택을 하려면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그럼 B 주머니에 흰공 7개 중에 전체 공 7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흰공이 2개가 나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래서 두 녀석을 각각 따로따로 이제 더해주면 이게 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해됐니? 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건 뭐 조건부 확률 아니죠, 지금. 그쵸? 이거 조건부 확률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시행을 한데, 그치? 이런 시행을 할 때 그때 꺼낸 공이 모두 흰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 두 번째는 꺼낸 공이 모두 흰공이었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공이었을 때 A 주머니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세요. 오케이? 이런 규칙으로 공을 2개를 꺼내는데 그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공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흰공이었을 때, 그치?
그때 A 주머니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지? 그러면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다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잖아. 뭔가 이런 시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 이 사건을 내가 편의상 E라고 하겠습니다. E.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건은 내가 그냥 A라고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이번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P. 뭐가 발생했을 때 뭐뭐일 확률. 저기 빨리 다시 봐봐. 뭐가 발생했을 때 뭐뭐일 확률. 뭐라고 써야 돼? A, 바, E라고 써야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여기 1번에서 구해놓은 요 녀석 있잖아. 요 녀석이 P, E지. 그러면 이 전체가. 왜 요 사건을 2라고 붙여봤으면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이 P, E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요 구성들을 하나씩 봐볼까요? 요 녀석은 뭐야? A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가 흰 공인 거지.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P, A, 교집합, E인 그림이야. 얘가. 그치? A 주머니에서 꺼낸 두 공이 흰 공일 확률. 이해돼? A 주머니에서 꺼냈고, 그치? 그거 두 개가 모두 흰 공이고. 얘는 뭐야? P. B 주머니에서 꺼낸 건 사건 B라고 할게요. B에서 꺼낸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P A 바 2라는 녀석이, 오케이? P A 바 2라는 녀석이 확률로 써보면 P 2분의, 오케이? 요놈 분의 P A 교 2 이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돼? 이해돼? 근데 P 2가 뭐야? 요 두 녀석. 요 두 녀석. 이렇게 표시해볼게. 동그라미, 세모. P2가 지금 내가 좀 전에 구해놓은 동그라미, 세모. 그쵸? 오케이? 분해. 분자가 뭔데? PA 교 2. 뭐야? 동그라미. 오케이? 대부분의 아주 많은 문제들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요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기호화 시켜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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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 이런 거 하나 또 볼까요? 자, 뭐 되게 흔한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고요. 당첨되지 않는 제비가 7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갑, 을이 순서대로 하나씩 뽑을 거예요. 뽑은 건 다시 넣지 않습니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알았죠? 그때 을이 당첨될 확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을이 당첨될 확률도 역시나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왜?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 을이 뽑잖아. 그치? 갑이 당첨되고 을도 그 다음에 을이 뽑았을 때 을이 당첨될 때가 있고, 또는 갑은 당첨되지 않았으나 을은 당첨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봐봐. 이렇게 계산하죠. 갑 당첨되고요. 그 다음 을도 당첨되고요. 그쵸? 또는 갑은 당첨되지 않고 을은 당첨될 때. 그치? 이게 전체 을이 당첨될 확률이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막 새롭게 배우는 지식은 아니잖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요 녀석의 구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요 녀석의 구성을 기호화 한번 시켜보면 봐봐. 얘를 뭐라고 읽을 거야? 이 확률을 갑이 당첨되었을 때, 그치? 갑과 을을 하나씩 뽑았어. 요런 시행을 했지, 그치? 그때 갑이 당첨되었을 때, 그때 을도 당첨될 확률. 이거 뭐야 지금? 조건부 확률이야, 그치? 요거 자체가 지금 조건부 확률이야, 그치? 중학교 때 이런 걸 기호화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끄덕끄덕끄덕 다 이해했어? 그럼 넘어갔다고. 오케이? 여기서 이 구조를 생각해보면 요 녀석이
갑이 당첨되었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 그치? 이런 조건부 확률인 거라.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도 갑이 당첨되지 않았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 그치?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을이 당첨될 확률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 엄청 대단한 뭐 희한한 무언가 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건이 전체 관찰하는 범위를 좀 줄이는 거죠. 내가 어떤 학교에서 수학 점수가 90점 넘은 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오케이? 조건을 줄여서 특정한 반에서 수학 시험을 90점 넘은 학생을 구하는 거,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 그치? 뭐 확률이 똑같이 우연히 똑같이 딱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조건을 걸어주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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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런 것들도 한번 봅시다. 봐봐. 우리 이제 전체 집합을 이제 여기서 S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어떤 전체 집합이 있고요. 요 안에 두 개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쓰던 PA,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잖아, 그치? 이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 중에 A를 만족할 확률, 뭐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근데 PB 기분 A, 뭐 요런 애들을 PB 바 A라는 애들을 보면 이게 뭐야? A만을 바라봤을 때, 그치? A만을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는 시야를 좀 줄였을 때 그 녀석이 B도 만족할 확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만, 그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B를 만족시킬 확률, 요런 확률을 구하자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좀 시야를 좁혀서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좀 문제가 까다로워졌다. 그러기 때문에 얘를 좀 관찰을 해보자. 시야를 좁힌 상태로 관찰을 해보자. 뭐 요런 겁니다. 봐봐, 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센 한번 좀 봅시다. 여기 뭐 내용이 이렇게 막 심오하고 많지 않아가지고 한번 이제 이런 문제들 볼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어딨냐? 322번 첫 번째 유형 대표 문제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문제 풀기 뭔가 좀 아까운데. 숙제 내줘야 되는데. 322번. 322번 보면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봐봐, 얘는 이제 확률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0.5 PB 0.4 문제 얘가 주어져 있죠. 0.8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죠. 언제나 전체 확률은 언제나 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3개 가지고 얘 구할 수 있지. 그렇죠? 둘이 더해서 얘 빼면 얘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 0.1. 그치?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 P, B, 바, A를 구하랍니다. 즉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요런 기호로 PA분의 PA 큐비 뭐 이렇게 쓰겠지, 그치? PA가 얼만데? 0.5분의 0.2. 그쵸? 5분의 1, 뭐 0.2,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확률로 주어진 녀석들은 그냥 확률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죠? 이 문제가 괜찮은 게 많이 없어서 전국책 있는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봅시다, 우리. 근데 뭐 문제는 다 써줄 거니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이런 문제 있네. 5%, 3%. 자, 뭐 이런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조건 확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이게 첫 번째.
이거 판단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뭐? 기호화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뭐 기호는 꼭 이렇게 뭐 A, B 뭐 아니어도 좋아. 내가 그냥 표시할 수 있는 무언가. 뭐 한글로 써도 좋아. 어떤 사건은 그냥 뭐 가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다만 요런 거, 뭘 구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해야 하는 건지, 이런 순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문제 구조가 좀 복잡해지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문제 구조가 복잡해지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호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공장에서 봐봐. 두 개의 공장에 공장 A와 B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A라는 공장은 전체 물건의 40%를 생산을 한대요. B라는 공장은 그럼 전체 물건의 60%를 생산을 한대요. 두 공장이 뭐 다 합쳐서 100%래. 오케이? 근데 A 공장에서 생산하는 40% 중 5%가 불량입니다. 마찬가지로 B 공장에서 생산하는 60%의 물건 중 7%가 불량이랍니다. 오케이? 지금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요런 거 한번 구해볼까요? 물건을 하나를 선택했어요. 뭐 그냥 전체 100% 전체 물건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했을 때 불량품일 확률. 불량품일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알았지? 우리 불량품이 되는 사건을 뭐라고 넣을까? 여기서 이제 2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2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P2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P2를 구하려고 봤더니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과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다르잖아. 그치? 오케이? 자, 일단 전체 A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0.4인데,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중에서 0.05만큼의 불량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쵸? 이게 A 공장에서 생산한 불량품일 확률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더하기. B 공장은 전체의 60%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7%가 불량품이랍니다. 그쵸? 이해됐니?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녀석이 불량품일 확률은 이렇게 구해지겠지. 그치? 오케이? 자, 봅시다. 뭐 요런, 두 번째 이제 요런 것도 해볼게. 불량품이었을 때 그 불량품을 A에서 생산하였을 확률. 오케이? A에서 생산하였을 확률. 슉슉슉. 요 녀석 기호로 써볼까? P. A를 구하세요. 뭐? A 바 E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P2분의 P, A, 교, E.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럼 P2가 뭐야? 요 녀석. 그쵸? 분해. P, A, 교, E는 뭐야? A 공장에서 생산한 녀석이 불량품일 확률인 거잖아. 그치?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 얘가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대부분 조건부 확률 문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분모 먼저 잘 찾아서 차근차근 조건을 나눠. 이런 상황에서 다 구하면 이 중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이 중에 골라져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 사건이 3개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이렇게 내가 그냥 예를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 자체가 막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있잖아. 이 단원이 확률 단원 전체를 통틀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단원이에요.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아. 매년 있잖아. 내 기억으로는 그래.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가. 100%의 확률, 출제 확률이 무조건 나와요. 자, 뭐 요런 거는 이제 문제가 성립이 좀 안 되던데. 봐봐. A 공장에서
생산하였을 때 불량품일 확률. 뭐라고 쓸까? 기호로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얘? 지금 조건부 확률이 아니죠. 그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그치? 오케이? 분명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얘랑 그냥 앞뒤 말, 이거 사건 두 개만, 사건 두 개가 앞뒤 두 개만 바꾼 거잖아, 그치? 얘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래.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 우리가 사건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있잖아. 이 사건이 발생된 순서를 봅시다. 알았죠? 오케이? 봐봐. 봐봐. 사건이 발생된 시간적인 순서를 좀 볼 거야. 봐봐. 뭔가 사건이 두 개가 있을 때, 자, 이거는, 봐봐. 공장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치? 그 중에 한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고르고, 뭐 요런 순서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장을 선택하는 게 먼저 발생하는 거고, 불량품이 발생하는 걸 나중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알았지? 오케이? 이해돼? 즉, 문제 어떻게 쓸 거냐면, 뭐뭐였을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라고 물어봤을 때 있잖아.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선이라고 씁시다. 여기 봐봐요. 이 구조 같은 거야. 공장을 먼저 선택하고 그 공장에서 각각 그 다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시간 순서로 먼저 무언가 발생했을 때 그 나중에 일어나는 무언가 발생할 확률. 오케이? 요런 순서로 써져 있는 게 지금 요런 말이야. 그치? 그럼 뭐도 있어. 나중에 무언가 결과가 일어났어. 불량품이 먼저 나왔을 이때, 그때 그걸 A에서 생산했을 확률. 요런 문제 있지. 그치?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 요 녀석은 우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지 않아. A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 그게 불량품일 확률. 그게 뭐야? A에서 나온 불량품. 그냥 요 녀석이야. 그치? 이걸 말로 하면 그렇잖아.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치?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인 순서를 계산을 해봤을 때 나중에 뭔가 벌어진 사건이었을 때 그때 이전에 벌어진 여러 개의 사건 중에 이거였을 확률. 이런 순서로 정해진 것들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문제 또 하나, 조건부 확률 문제가 유형이, 여기 한번 볼까요? 340번 한번 볼까요? 340번. 빠밤빰. 340번 보면 어느 학급은 전체 60%가 안경을 썼답니다. 그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당연히 전체에 이 정도는 알죠. 40%여야 되겠지.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그쵸? 그때 시력 검사 결과 중 안경을 쓴 학생의 이 중에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중에는 10분의 1만큼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쵸? 자, 우리 문제가 뭐냐면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한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안경을 썼을 확률.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치? 봐봐, 얘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거야. 시간적인 순서를 따져보면 안경을 썼냐 안 썼냐에 대한 게 먼저.
그 다음 그 학생을 검사했을 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순서가 재검사 요청하는 게 나중에, 그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진 뭔가 재검사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발생한 것 중 안경을 썼다 안 썼다에 대한 것 중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름을 매겨볼까요? 안경을 썼을 사건을 A라고 하고 재검사를 받을 확률을 뭐 B라고 그냥 내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알았지? 그럼 무슨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P. A바 B, B바 A. A바 B야, B바 A야? A바 B. 대답 안 할 거야? 대답 안 할 거야? 못 알아듣고 있어 혹시? 아직 그 순서가 바로바로 안 돌려. 이거 다시 봐봐. 여기서 항상 이렇게 써줄게. 오케이? 이 봐봐. 요렇게 쓰면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게 원래 공식적인 표현이거든. 이 표현이.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분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뭔가 분모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 그런 느낌이잖아. 확률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발생했을 때 얘가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중에 얘가 그때 발생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수로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얘가 전체 경우의 수에 들어갈 사건입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봅시다. 얘도. 자, 재검사를 했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이니까 이제 P 재검사했을 때 그때 안경을 썼을 확률. 오케이? 요 순서대로 쓰는 거고요. PB분의 P AUB 이제 이렇게 쓰겠죠. 그쵸? 자, 그럼 PB를 구해보면 이제 PB가 이제 요런 거라고. 요 녀석이 PB라는 건 재검사를 받을 확률이잖아. 그치? 그럼 재검사를 받는다라는 건 안경을 쓴 애들 중에서 재검사를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그치? 안경을 쓴 사건을 A라고 하면 안경을 쓰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으로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PB가 두 개로 나뉜다고. 안경을 쓴 학생들 중에서 재검사를 받는 녀석과, 그치? 안경을 쓰지 않는 녀석들 중에서 재검사를 받을 때로 나뉘겠지. 그치? 역시나 PB에 대해서 PB를 기호로 식으로 표현해보면 두 녀석으로 쪼개지고요. 그쵸?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녀석은 그 둘 중에 한 녀석. 요런 구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치? 자, 그럼 계산만 해볼게. 자, PAUB라는 거는 0.6 곱하기 뭐 계산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서 24분의 1. 그치? 안경 쓴 학생이 재검사를 받을 확률 더하기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재검사를 받을 확률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그럼 안경을 쓴 학생이 재검사를 받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요렇게가 우리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되죠? 그래서 이 분모를 잘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 분모를 써놓고 나서 분모 써진 것 중에 분자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만 잘 봐도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로 있거든. 사건이 3개씩 나와도 뭐 대부분 다 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막 졸린가? 좀 쉬었다 할까요?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알았지? 좀 쉬었다가 조건부 확률 다 끝났어요. 조건부 확률 다 끝났고 뭐 그 곱셈 정리 뭐 이런 걸 좀만 쉬었다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비슷한 건데 이제 요런 거 다시 물어볼게. 자, 봐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버려라 그거 버려라.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 옆에 놨다 이따 버려. 이 쓰레기통이에요. 교실 앞에 요 쓰레기통이니까. 자, 당첨제비가 3개가 있고요. 꽝이 7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봐봐 뭐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값을 순서로 뽑고요. 비보관 추출을 합니다. 오케이? 값과
을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세요. 다 아는 얘기죠. 먼저 갑을 순서로 뽑는다. 그러니까 갑이 당첨될 확률 얼마? 10분의 3. 을이 당첨될 확률 얼마? 9분의 2. 그치? 뭐 이렇게 썼잖아. 자,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그치?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다만 이걸 좀 기호화 시켜보면 우리 갑이 당첨되는 사건을 A,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한다고 하면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될 확률이라는 건 P, A 곱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 P, A 곱이고요. 자, 그럼 봅시다. 그때 이 녀석의 구성을 좀 보면 봐봐, 얘 구성이 뭐야? P, A야. 왜? 이건 그냥 갑이 당첨될 확률이잖아. 그치? 근데 요 녀석이 뭐야? 요 녀석이. 그쵸? B바 A. 뭐야? 을이 당첨될 확률이 언제? 갑이 당첨됐을 때. 그치? 이게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 요렇게 쓰지. 그치? 즉, 얘네 두 개를 곱한 게 요 녀석입니다. 그쵸? 요런 걸, 이 사건을 우리가 A 교집합 B라는 사건을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요런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 합사건 이렇게 불러서 여기서는 이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다라고 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는 거.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을 배우는 건데 사실 배우는 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호로서 그냥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기호로서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P, A바 B 이 녀석은 P, B분의 P, A 곱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P, B바 A 이 녀석이 PA분의 PA 곱이 뭐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 두 사건으로 두 확률로 봤을 때 PA 교 B라는 녀석은 오케이? PA 교 B라는 녀석은 이렇게 PA분의 P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위에 거대로 쓰면 PB분의 PB 곱하기 왜 계속 분해라고 부르죠? PA바 B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썼던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그냥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가 가지고 있는 요 의미가 오케이? 요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얘가 그냥 PA랑 PB를 곱하자 이게 아니다 이거야. 알았지? 요 뒤에 있는 녀석은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뭐 요런 걸 구하는 거고 요런 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332번 볼까? 332번.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워요. 정말. 이런 게 고등학교 확률 통계인가 뭐 싶을 정도로 문제는 쉽습니다. 자,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2개의 제품. 즉, 주머니에 있어요. 정상 제품이 10개가 있고요. 그럼 불량품이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한 개씩 2번 꺼낼 때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고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첫 번째 정상품 꺼낼 확률 얼마예요? 12분의 10. 두 번째 정상 제품 꺼낼 확률 11분의 9.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불량품이 아닐 확률. 이건 뭐야? 첫 번째 불량품이 아니었을 때 두 번째도 불량품이 아닐 확률인 거죠. 그렇죠? 그냥 두 번째 불량품이 아닐 확률 이건 아니야. 문제에서 만약 우리가 그냥 두 번째 꺼낸 게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경우가 두 개로 나뉘어야지. 첫 번째 불량품이었을 때 두 번째 불량품 아닐 확률과 첫 번째 불량품 아니었을 때 두 번째 불량품이 아닐 확률로 나눠서 구하는 게 두 번째 불량품이 아닐 확률인 거고, 그치? 요 녀석은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납니다. 뭐 곱셈 정리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놨다 요렇게 쓰고 기호화시키면 요렇게 된다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뭐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우리가 그전 했던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또 하나 또 볼게요. 336번. 자, 이 문제도 좀 보면 340번 아까 풀었고요. 비가 내릴 때 비가 오면 승률이 0.7이 됩니다. 오케이? 70% 확률로 이기고요. 비가 안 오면 0.5%의 확률로 0.5%가 아니라 0.5의 확률로 이긴답니다. 오케이? 근데 비가 올 확률이 0.2랍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문제가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자, 봅시다. 그냥 어렵진 않고 기호화 시켜볼게요. 이 녀석 하나씩. 비가 온다. 사건 B라고 할게요. 왜냐면 B니까, 그쵸? 자, 오케이? 자, 이길 확률을 구하래. 알파벳 2라고 쓸게요. 알았죠? 2니까, 그쵸? 이길이니까 2라고 쓸게요. 알았죠? 자, 문제가 뭐야? P. 2의 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죠. 이제 문제가 두 개로는 아닙니다. B가 왔을 때 이기는 것과 더하기 B가 오지 않았을 때, 그치? 그때 이기는 확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쵸? 그럼 비가 올 때 그때 이길 확률, 그쵸? 0.7 더하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미 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기호화해서 써보자, 뭐 이런 겁니다. 뭐 문제 자체는 이렇게 너무 쉽습니다. 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344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344번 상문제인데 조건방열 진짜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려. 왜냐면 뭐 뭔지도 잘 몰라. 무슨 전체 어디를 관찰하는 건지,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건지, 어떤 구조로 생긴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되게 쉽습니다. 344번. 자, 3, 4, 4번 보면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 그 다음에 한 면은 빨간색, 한 면은 검은색인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대. 그러니까 카드가 있는데 카드 뭐라고 쓰게? 앞면, 앞뒤가 모두 빨간색인 거. 빨간색. 모두 빨. 그 다음 모두 검. 그 다음에 한 면은 빨간색, 한 면은 검은색인 요렇게 세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그렇죠? 이 상자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내서 바닥에 딱 넣었대. 오케이? 그래서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빨간 면이 보일 때 오케이? 빨간 면이 보일 때 다른 면은 반대는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봐봐. 그럼 빨간색 면이 보이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 다음에 빨간색 면이 보일 때 반대쪽이 검은색인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봅시다. 문제가 뭐야? B, 바, A를 구하세요가 문제야. 그치? 그럼 분모에는 PA가 들어와야겠지, 그치? 얘도 PA부터 따로 써보면 이런 거야. 그럼 PA는 있잖아? 봐봐.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한 장 있을 때 이걸 뽑아서 내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을 모양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확률은 반반이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빨간색 면이 보이게 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 카드를 뽑으면 100%의 확률로 무조건 빨간색 면이 보일 거야. 그치? 이 카드를 뽑을 확률 얼만데? 3분의 1이겠지. 하고 100% 확률로 빨간 면이 보일 거야. 그쵸? 더하기. 근데 이 카드를 뽑으면 3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빨간색 면이 보일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럼 빨간색 면이 보일 확률이 이렇게 두 가지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우린 뭐야? 분자에는 빨간색 면의 뒷면이 검은색일 확률이잖아. 그치? 빨간색 면이 보이는 녀석의 뒷면이 검은색일 확률. 그치? 요 녀석이 요 분자에 들어갈 녀석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즉,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해봤자 분모부터 차근차근 잘 찾아서 써봐. 그럼 이게 뭐 또는 뭐 또는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중에 한 녀석이 분자에 들어갈 녀석이다. 뭐 이런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확률의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게 끝.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이제 이 단원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도 이제 오늘 쭉 다 이어서 해버릴게요. 알았죠?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으나 이게 어렵지 않으나 생각보다 집에 가서 혼자 문제를 풀면 문제가 좀 잘 안 풀릴 거야. 내가 며칠, 한 2, 3주 있다 또 여기 시험을 볼 건데 시험 봤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쓱쓱쓱 보고 넘어가면 문제가 잘 안 풀릴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어설프게 보고 넘어. 지훈이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채연이? 이해되죠?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개념으로. 아이고. 다음은 우리가 요런 거 배웠죠? 흰색 분필은 맨날 어디다 놓고 찾냐? 여기 있다. 우리 두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죠? 앞에서. 그치? 뭐였어? 두 사건의 곱사건이 공사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를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이런 표현을 배울 건데 내가 위에다 배반 사건을 왜 써놨냐면 아예 두 개가 다른 얘기거든. 아예 다른 얘기인데 애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 되게 간단하지.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없는 사건 두 개를 배반 사건이라고 해. 알았지? 근데 독립 사건이 완전 다른. 나는 이거 왜 헷갈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어. 근데 애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 문제가 나와. 기니드 선택형 문제로 사건 3개가 줘놓고 다음 중 독립인 걸 고르세요. A와 B가 독립이냐 아니냐, A랑 C가 독립이냐 아니냐, B랑 C가 독립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 애들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얘 둘 겹치는 거 없네, 독립이네 이렇게 푼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알았지? 자, 봐봐. 정의가 뭐냐면 정의, 독립의 정의. 두 사건 A가 봐봐. 이게 뭐야?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B가 발생했을 때 그때 A가 발생할 확률. 그치? 이건 뭐야?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 이러면 두 사건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봐봐. 주사위에 있습니다. 주사위에 1, 2, 3, 4, 5, 6 6개 면이 있죠. 오케이? 6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중에 있잖아. 그 주사위 면에다가 내가 색칠을 좀 할 거야. 알았지? 숫자가 보이게 색칠을 할 거야. 내가 자, 1, 2, 3, 4 이렇게 네 군데 색칠을 했어요. 알았죠? 자, 봅시다. 봐봐. 내가 그래서 사건 두 개를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그 다음 노란색 면은 노랗게 칠한 면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자, 봐봐. P, A. 얼마야? 그냥 짝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노랗게 칠해졌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자는 거야. 알았죠? 얼마? 2분의 1. 이게 6분의 3이라고 써볼게. 알았죠? 6분의 3. 오케이? 자, 봐봐. P, A, B. 이게 뭐야? 봐봐. 노랗게 칠한 면일 때 그 면이 짝수일 확률. 몇 분의 몇? 봐봐. 다시. 조건 확률이 뭐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범위를 요 녀석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라고 알았지? 조건부 확률의 의미부터 이러면 문제가 안 풀려. B단계 집에 가서 혼자 문제 풀 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니까. 봐봐.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2. 그쵸? P, A, B의 여집합. 이거 뭐야? 노랗게 칠하지 않은 면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치? 노랗게 칠하지 않았을 때 그 면이 짝수일 확률 얼마? 2분의 1. 어때? 확률 다 똑같아. 봐봐. 이거는 얘랑 겹치는 게 없어. 짝수가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 짝수인 숫자 어디야? 2, 4. 노랗게 칠한 면 1, 2, 3, 4니까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아니 봐봐.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야? 짝수가 나오는 사건 2, 4, 6. 노랗게 칠한 면 몇? 1, 2, 3. 배반 사건이야? 아니야. 그치? 겹치는 게 있잖아. 배반하고는 다른 얘기야. 알았지? 또 이런 거 볼까? 봐봐. 이번엔 1, 2, 3, 4, 5, 6. 근데 내가 이번엔 노란색을 자, 여기까지만 칠했어. 알았지? 자, 똑같이 P.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 뭐 A 2분의 1 뭐 편하잖아. P, A 바 B. 얼마일까? 3분의 1. P, A 바 B요. 얼마야? 3분의 2. 봐봐. 같아 달라? 다 달라? 얘도 짝수가 나오는 건 2, 4, 6. 노란색인 건 1, 2, 3. 역시 배반은 아니야. 그치? 얘도 배반 사건 아니고 둘이? 여기서도 둘이 배반 사건 아니지만 여기는 이 A랑 B는 독립인 상태야. 왜? 같으니까. 이게 정의야. 알았지? 여기는 독립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독립이다 아니다를 배반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면 안 돼. 알았지? 즉 쉽게 말해서 근데 있잖아. 이걸 계산해 보기 전까진 이걸 있잖아. 계산을 해보기 전까진 눈에 안 보인다고. 알았지? 배반은 눈에 보여. 여기까지만 이것만 봐도 얘네 둘이 배반인지 아닌지가 이 정도는 눈으로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새끼 2랑 4가 겹치네. 배반이 아니네. 이런 거 알 수 있어. 배반이네 아니네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 근데 독립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없어. 알았지? 계산을 해봐야 돼. 알았지? 그냥 내가 막 속이 터져. 근데 왜 그래? 내가 누차 재차 강조하지만 둘밖에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10명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3명은 눈으로 찾고 있다고. 왜? 배반을 보고 있는 거라고 이게. 막 눈으로 이렇게 얘들 독립이네. 막 이러고 있어. 머리가 좋아서 암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반을 막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이런 거지. A가 발생하던 안 하던 A가 발생을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던 발생을 하지 않던 그냥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계속 일정한 상태. 그치?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그치? B가 일어나나? B가 일어나지 않아. 봐봐. 눈이 오나? 눈이 오지 않으나? 내가 오지선다형 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 얼마야? 5분의 1이야. 그치? 이해돼? 이런 거.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들. 이해됐니? 이해됐니? 슉슉. 근데 이제 실제로 눈이 왔을 때 찍어서 맞출 확률이나 눈이 오지 않았을 때 뭐 찍어서 맞출 확률 이런 건 계속 일정한 거잖아. 그치? 오케이? 봐봐. 1번 문제를 찍어서 맞췄을 때 2번 문제를 역시 찍어서 맞추는 이런 게 서로 독립인 상황이라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들이 서로 독립인 사건들입니다. 독립인 사건은 반드시 계산을 해서 찾아봐야 돼. 알았지? 계산을 해서 찾아봐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배반 사건이 있고 배반 사건이 아닌 녀석은 따로 이름이 없거든. 배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독립이 아닌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두 사건은 종속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종속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중단원의 주제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만 잘 기억하면 돼, 알았지? 독립이 아닌 녀석 전부 다 뭐? 종속. 이렇게. 이해되니? 이해돼. 독립이 아닌 모든 건 전부 다 종속. 자, 봅시다. 다음. 개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배반 사건은 전혀 별개의 얘기. 자, 그러면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 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A가 A바 B랑 똑같아. 물론 A바 B의 여집합하고도 똑같아야 돼, 알았지? 그래도 이제 이거 두 개만 볼게. 얘도 써줄게. A바 B의 여집합 똑같아. 마찬가지야. 독립이면 B가 B바 A 또는 B바 A의 여집합. 다 똑같아야 돼, 알았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아야 돼, 알았지? 물론 얘랑 얘가 같다는 건 아니야, 알았지? 얘네 둘이 같다는 건 아니고 얘네 셋이 똑같고 얘네 셋이 똑같고요. 이게 역시 역으로도 성립합니다. 요런 게 성립하는 상황에 두 사건이 독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요 녀석을 좀 하나 관찰해 볼게요. 좀 요 녀석을 관찰을 해보면 우리 아까 전에 이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는 PB분의 PA교 P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PA 좌변 그대로 쓴 거고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지금 우변을. 오케이? 우변을 이렇게 한번 바꾼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A교 B가. 오케이? 원래는 있잖아, 아까 전에 이런 거였어. PA교 B가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PA 곱하기 B바 A 이렇게 썼어야 됐잖아, 조금 전에 했던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근데 B바 A가 뭐랑 똑같아? PB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역도 역시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두 사건이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음 경우를 만족하면 A랑 B는 독립이다. A랑 B가 독립이면 다음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여기서 그래서 이걸 매번 PA바 B 이렇게 이걸 계산해보는 게 아니라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놔서 PA가 얼마야?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PB 얼마야? 노랗게 칠해진 경우 얼마야? 3분의 6, 3분의 2. 3분의 2, 그치? 6분의 4니까, 그쵸? 그럼 P, A교 B를 계산해봐. 노랗게 칠해진 짝수가 몇이 나올 확률? 6분의 2, 그쵸? 이거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노랗게 칠해진 짝수 몇일 확률. 그럼 둘이 곱해. 3분의 1 돼? 되죠? A랑 B는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해보자고, 알았지? 이해됐죠?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거 를 찾아보면 됩니다. 알았지? 그럼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면 얘를 만족을 안 하겠죠. 종속인 경우에는. 그치? 배반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알았죠? 배반은 완전 다른 얘기.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성질 하나. 만약에 두 사건이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B가 있습니다.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이란 말은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이 둘 다 절대로 0이 아니다는 거야. 그치? 절대로 0이 아니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첫 번째 두 사건이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오케이?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이런 질문 한번 볼까요?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요 녀석이 그쵸? 거짓입니다. false. 오케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녀석은 언제나 거짓이에요.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야? P, A교 B를 계산을 했을 때 얘가 확률이 빵이 된다는 거야. 그치? 곱사건이 공사건이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빵이겠지. 그치? 근데 요 녀석 A와 B가 독립이려면 P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돼야 하는데, 그치?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빵이 아니고요. 얘도 빵이 아닙니다. 그치? 그럼 둘 다 빵이 아니고 얘가 빵이 아니어야 되는데 얘가 빵이면 얘가 빵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거짓이지. 그치? 이해됐죠? 당연히 거짓. 이런 거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즉, 그럼 뭐라고 써야 맞겠어? A와 B는 종속이다. 독립이 아닌 거 종속이다라고 썼으니까 이땐 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역시나 얘는 이제 역도 성립합니다. A와 B가 종속이면 역시 공사건이 아닐 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뭐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입니다. 종속이라고 해서 다 배반 사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 봐봐. 아까 전에 여기 색칠이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도 둘이 배반 사건 아닌데 이거 종속이었죠. 그쵸?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요 녀석이 좀 중요합니다. 요 녀석들이 좀 중요해요. 자,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일 때 오케이? 독립일 때 A와 B의 여집합이라는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오케이? 요 세 녀석은 모두 독립이다. 참거짓 아니에요. 그냥 맞는 말. 성질 써준 거예요. 전부 다 독립이에요. 지금 봐봐. 봐봐. 그냥 내가 얘랑 얘를 관찰해서 그렇지. 여기 봐봐. PA B가 PA랑 똑같을 때 얘네 둘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당연해. 얘네 둘이도 얘랑 성립하니까 얘네 둘이도 독립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A랑 B가 이렇게 되니까 서로 독립,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얘도 독립. 그치? 즉 이건 그냥 당연한 것들이야. 사실 당연한 것들이야. 무슨 이렇게 확률로 정리를 막 증명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알았죠? 근데 요 녀석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요 녀석만 확인을 시켜드릴게. 자, A랑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독립이니까 요걸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문제에서 이제 얘가 독립이려면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치? 이게 독립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치? 즉 내가 지금부터 밝힐 게 뭐야? 요걸 가지고 요걸 찾아낼 거야. 알았지? 오케이? 요걸 가지고 요걸 찾아낼 겁니다. 알았죠? 자, 봅시다. 슉슉슉. 자, 보면 P, A, 합, B가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슉슉슉슉. 좀만 지워볼까? 지워도 되죠? 이 자리 치운다. 이 자리 치울게. 아, 자리가 부족하네. 다 쓰고 싶었는데. 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와 B가 PA 더하기 PB 빼기 P A규비랑 똑같은 건 알죠? 그쵸? 똑같은 건 알죠? 근데 지금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증명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도 알겠죠?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그치? 자, 양변을 1에서 양변을 빼줍니다. 뭔 말이야? 1에서 P,
A 합 B를 뺀 것과 역시나 그럼 1에서 요 녀석을 뺀 게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럼 1에서 빼기 PA 빼기 PB 플러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 녀석이 뭐야? 우리 1 마이너스 뭐시기니까 1 마이너스 PA가 6건의 확률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인 거잖아. 그치?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인 거여서 요 녀석이 P A 합집합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치? A 합집합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요 녀석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적용시키면 A여 교 B여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녀석 봐봐. 요 항이 총 4개거든. 이렇게 두 개는 그냥 일단 쓰고요. 1-PA. 얘네 둘은 내가 마이너스 PB로 묶어볼게. 마이너스 PB로 뒤에 거 두 개를 묶으면 뭐 남아? 1 마이너스 PA 이렇게 남아. 잘 봐요. 잘 봐. 잘 봐. 또 묶을 수 있지. 1-PA로. 그래서 1-PA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뭐 남아? 1-P B가 남아. 그치? 근데 1-PA가 뭐랑 똑같아? PA의 여집합 곱하기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 PA의 여 곱하기 PB의 여 이렇게 되니까 A의 여와 P의 여도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얘를 가지고 당연히 얘도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4개, 명제가 4개, 조건이 4개라고 봐. 얘랑 조건이 4개가 있으면 이 4개가 전부 다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얘가 독립이면 얘네들도 독립이고, 얘가 독립이면 얘네들도 독립이고, 얘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고, 이런 게 다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독립일 때. 오케이. 됐나요? 뭐 독립이냐 아니냐? 자. 독립이냐 아니냐를 뭐 물어보는 문제. 휴. 하나 더 배워야 되거든.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문제 좀 한두 개 좀 풀어보고 좀 쉬었다가 또 좀 쉬자. 왜냐면 다음 게 조금 많이 헷갈리거든. 오늘 맨 마지막에 배울 거 하나가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너는 원래 뭐 필기 같은 걸 원래 잘 안 하나?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돼. 다 뭐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죠. (340) 몇 번? 5번. 자, 뭐 이렇게 많이 적을 거 없어요. 자, 봅시다. 345번,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345번. 빠밤빰빰.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온.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하면 우리가 앞을 헤드, 뒤를 꼬리 이렇게 테일 해가지고 헤드 테일 이렇게 쓰죠. 동전을 2개를 던지면 앞면 2번 나오는 게 있고, 앞면 뒷면 순서로 나오는 게 있고, 뒷면 앞면 순서로 나올 때가 있고, 뒷면 순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럼 우리 문제 뭐야?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헤드. B. C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온 사건을 C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그때 서로 독립인 것을 고르래요. 자, 볼게요. 그럼 얘부터 계산해봐. PA.
얼마? 첫 번째 앞면인 거 몇 개? 2개. 2분의 1. 오케이? 첫 번째 앞면인 거 2개. 두 번째 앞면인 거 몇 개? 2개. 그치? 얼마? PB 2분의 1. 그 다음 PC.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오는 거 역시 이렇게 2개? 2분의 1. 자, 근데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얘를 계산해 봐야 돼. P, A교 B, P, B교 C, P, A교 C. 얘네들을 각각 확인해 봐야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 자, A교 B는 첫 번째 앞면이면서 두 번째 앞면인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첫 번째 앞면이면서 두 번째 앞면일 확률 하나밖에 없네? 4분의 1, 그쵸? 됐어요? 자, 두 번째는 B교 C는 두 번째 앞면이면서 앞뒤 한 번씩 나오는 거 얘밖에 없어, 그치? 두 번째 앞면이면서 앞뒤 한 번씩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얘도 첫 번째 앞면이면서 앞뒤 한 번씩 나오는 게 얘 하나밖에 없어, 그치? 이해돼? 그럼 봐봐. 얘네 둘 곱한 게 얘랑 똑같아, 그치? 마찬가지로 AC 곱한 게 얘랑 똑같고 얘네 둘 곱한 게 얘랑 똑같아, 그치? 뭐야? 얘는 A, B, C가 다 독립이야. A랑 B도 독립, A랑 C도 독립, B랑 C도 독립이야, 그치? 왜 독립이 되기 위한, 아유, 어디 가서 지웠네? 독립이 되기 위한 이 필요 충분 요건, 요 녀석을 만족을 시키잖아, 그치? 그러면 다 독립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못 찾습니다, 알았지? 눈으로 이걸 암산을 해서 찾을 수 있을지언정 얘를 막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안 하고 눈으로만 보고 확률 계산 없이 찾아낼 순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빠밤 빰빰. 아이고 아이고. 3, 4, 8번 볼게요. 3, 4, 8번. 3, 4, 8번 칠판에 안 씁니다. 자, 말로 할 거예요. 자, 다음 중 옳은 것만 고르래. 자, P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P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건 둘 다 공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 봐봐.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기억범 사실 오른쪽 보면 당연히 맞아. 오른쪽 보면 당연히 맞아. 왜? 독립이다. 아까 독립이다가 얘랑 B가 발생할 때 A가 발생하나 B가 발생하지 않을 때 A가 발생하나 다 확률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이걸 독립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기억번은 사실 뭐 그냥 볼 거 없이 눈으로 보고 그냥 맞습니다. 그쵸? 니은번 틀렸죠? A, B 독립이면 A여 B여도 독립이에요. 그쵸? 니은번 틀렸고요. T급번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독립이면 봐봐, 독립이면 있잖아. 얘랑 똑같고, 그치?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독립이니까 얘랑 똑같아, 그치? 그럼 이거 맞는 말이죠, 지금, 그쵸? 그쵸? 1-PA여가 PA다.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D급번 맞고요. 거짓이죠, 그쵸? 리을번. 그쵸? 배반이면 독립이 아닙니다. 그치? 공사건, 두 사건이 공사건이 아니면, 그치? 공사건이 아니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그냥 맞는 게 눈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보이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유형에 있는 거 뭐 독립인 상태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 하나만 더 하고 또 좀 쉬어보겠습니다.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뭐 쓴 거 있어? 줘야 돼? 자, 쭌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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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350번 하고 내가 상문제도 풀어줄게요. 350번 보면 두 사건 독립이랍니다. 그 다음 PA가 5분의 4고요. 그 다음 P 얘가 얘를 만족하는데 그때 PB가 뭐래? 그럼 문제가 이 녀석 지워. 왜? 독립이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치? 이게 얼마야? 5분의 4 PB는 5분의 4 빼기 PB. 이거 그냥 1차 방정식이지. PB라는 녀석을 찾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냥, 그치? 이해됐죠? 이해됐죠? 뭐 요런 문제. 두 번째, 난이도 상문제 하나 볼까요? 354번. 자, 이제 한번 보면 서로 독립이고요. 독립이고, 문제가 뭐야? PA 곱하기 PB가
9분의 1일 때, 그쵸?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P, A의 역, 교집합, P, 그리고 B의 여집합. 요 녀석의 최대값은?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치? 근데 보면, 이 둘이 독립이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A, B 독립이면 A여, B여도 독립이니까. 그럼 이 녀석이 P 1-PA 1-P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얘 싹 전개하면 있잖아, 봐봐. 1-PA -PB 둘이 곱하면 PA, PB니까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쵸? 자, 문제가 9분의 10 마이너스 PA 플러스 PB. 우리 문제에서 요 녀석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물어봤어, 그치? 문제가 요 녀석의 최대값 찾으래.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은 최대여야 할까, 최소여야 할까? 최소여야 됩니다, 그치? 우리 문제는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PA 곱하기 PB가 9분의 1이라고 주어졌네? 뭐 쓰는 걸까? 산술기야. 그쵸? 왜? 합의 최소값 구하래. 곱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즉, 요 녀석만 보면 작거나 크거나 같아. 작거나 같아. 무엇보다 2배의 루트 PA 곱하기 PB. 이게 산술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난이도 상위, 뭐 확률이 어려워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 막 엮여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9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제 답에 최대값은 이렇게 써야겠지. 최대값은 몇 이하다 하니까 9분의 10에서 9분의 6을 빼는 거니까 얼마다? 9분의 4가 최대값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산술기하를 써야 합니다. 산술기하. 합이 일정할 때 또는 곱이 일정할 때 뭐 합 또는 곱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자,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독립인 사건의 확률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독립인 사건을 요런 걸 해볼게요. 요런 거. 내가 시험을 봐야 돼.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띵가띵가 놀았어. 풀 수 있는 게 젠장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졸라 나빴어. 그래서 있잖아, 다 찍기로 했어. 20문제짜리 시험이래.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를 그냥 아무런 지식도 없어. 그냥 찍을 거야. 프랑스어 시험을 볼 건데 뭐 인사도 할 줄 몰라. 찍을 거야. 확률 얼마야? 오지산다형이야. 얼마야? 5분의 1이지. 1번 문제 딱 찍었어. 5분의 1 확률로. 2번 문제 찍었어. 확률 얼마야? 그치? 근데 있잖아, 봐봐. 이게 이런 거잖아. 원래 기분은 안 그래. 내가 이렇게 4번을 한 15개 정도 찍었으면 다른 번호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확률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전 문제를 몇 번으로 찍었든 다음 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얼마야? 5분의 1, 그치? 3번 문제 찍어서 맞든 안 맞든 4번 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 얼마야? 5분의 1. 자, 이렇게 이전에 무언가를 했어도 그 다음 시행에서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전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시행들. 그러니까 뭐야? 주사위를 던져. 첫 번째 던졌어. 1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근데 첫 번째 뭐가 나오든 두 번째 또 던졌어. 1이 나올 확률. 또 얼마야? 6분의 1. 이런 시행. 이건 지금 시행이죠, 그렇죠? 이런 시행. 봐봐. 이전 결과에 어떤 같은 시행을 반복을 할 때, 오케이?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할 거야. 근데 이전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행들이 있어. 자, 제비뽑기를 해. 당첨 제비 3개 꽝 7개 있어. 오케이? 3명의 사람이 차례대로 뽑을 건데 첫 번째 뽑았던 걸 다시 넣는데 첫 번째 당첨될 확률 얼마? 10분의 3.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도 얼마야? 10분의 3. 뽑았던 거 다시 넣어. 오케이? 다시 원상태로 복원 추출이라고 하거든. 이런 거. 얘가 당첨될 확률은 얘가 당첨이 됐든 안 됐든 당첨이 안 됐어도 그 다음 당첨될 확률을 10분의 3. 그치? 이런 시행. 다음 똑같은 시행을 제비를 3번 뽑는 거야. 3사람이 한 번씩 뽑는 건 그냥 한 명이 3번 뽑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치? 같은 시행을 3번 할 때 이전에 꽝이 나왔든 당첨이 됐든 다음번에 당첨될 확률은 계속 동일해. 그치? 이런 시행을 뭐라고 부르냐?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오케이? 독립시행. 자, 여기서 뭘 배울 거냐? 이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조금 전에 했었던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다. 이거랑은 또 좀 다른 얘기야. 알았지?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그때의 확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알았지? 오케이?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이런 거. 자, 좀 간단하게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자, 봅시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이 2번 나올 확률. 오케이? 1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어쨌든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자 봅시다. 그럼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아니, 두 번째도 1이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고 이럴 때도 있을 거고. 그치?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1이 안 나오고 세 번째 1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치? 첫 번째 1이 안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세 번째 1이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얼마야? 1이 나올 확률 얼마? 1이 나올 확률 얼마? 1이 안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치? 그럼 결국 좀 이따 쓰자. 이 녀석은 1이 나올 확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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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마지막 얘 얼마?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그치?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그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각각의 한 녀석당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 녀석이 총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렇게 쓴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럼 있잖아. 요 자리에 들어올 걸 이제 어떻게 이 3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동그라미 2개와 x 하나가 일렬로 배열되는 가지수만큼 존재할 거야.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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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횟수와 x를 배열하는 가지수. 즉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세 자리 중에 순서 상관없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우리 배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첫 시간에 이런 거 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했잖아. 그치? 3개 중에 2개가 똑같지? 3개 중에 2개가 똑같은 거 3팩 나누기 2팩. 하나 1팩이라고 써볼게. 오케이? 근데 팩분의 팩 형태로 생긴 것들이 두 숫자를 더했을 때 얘랑 똑같으면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요 녀석이 뭐랑 똑같아? 3C2랑 똑같아. 뭐 3C2나 3C1이나 뭐 똑같은 얘기죠. 그쵸?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요런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 독립시행 확률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1회 발생 확률이 P야. 오케이? 소문자 P에 1회 어떤 사건이 어떤 독립시행이 있는데 1회 발생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이 있어요. 오케이? 이 정의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딱 발생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번 시행하여 오케이?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R번 확률. 여기서 독립받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죠. 영향을 받지 않는 사건을 독립시행, 독립사건. 1에 발생할 확률이 P인 독립사건. 어떤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사건. 또 이런 걸 독립사건이라고 한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렇지? 오지선다형 문제를 찍어서 맞출 사건. 오케이? 이런 걸 독립사건이라고 해. 오케이? 얘가 굉장히 중요해.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정의입니다. 1회 발생할 확률이 P야. P인 독립사건을 N번 시행해서 R번 발생할 확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체 전체 봐봐.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땡땡땡땡 N번의 총 시행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사건이 발생하는 걸 동그라미, 발생하지 않는 걸 X라고 하면 오케이? 이 안에 동그라미 R개. 그쵸? 동그라미가 R개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럼 X는 몇 개? N 빼기 R개가 나열이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뭐 동그라미만 R개 똥똥똥똥똥 있고 XXXX 이렇게 있는 게 있겠지. 그치? 그럼 어쨌든 발생할 확률은 뭐겠어? 이 한 번 발생할 확률은 동그라미 R번 나오고 그 다음 X번 이렇게 쭉 나올 확률은 P가 R번 곱해질 거고. 그치? 동그라미 두 개 X 하나니까. 그치? P가 R번 곱해질 거고 이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이 1 빼기 P가 N 빼기 R번 발생할 거야. 이해돼? 뭔 말이냐면 동그라미 3개, X 2개가 발생할 확률 P, 1 빼기 P, 1 빼기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순서는 좀 이따 생각하고 알았죠? 뭐 동그라미 4개, X 3개가 발생할 확률 P, 1 빼기 P, 1 빼기 P, 1 빼기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P가 4번, 1 빼기 P가 3번 이렇게 될 거야. 7번 한다고 하면 이해되니? 총 그러니까 N번 중에 동그라미가 R번 나오려면 P가 R번 곱해질 거고 1 빼기 P가 N 빼기 R번 곱해질 거야. 그치? 이게 발생할 확률이고. 그치? 얘네들끼리 배열되는 걸 그러니까 곱해줘야지. 그치? 즉 봐봐. P가 R번 1 마이너스 P가 N 빼기 R번 발생할 거고요. 그 중에 요 녀석이 동그라미랑 X가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전체 N팩 나누기 R팩 N-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입장으로 보는 거야. 근데 요 녀석이 NCR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요 앞에 발생되는 횟수가 NCR이다 라고 해서 독립시행을 N번 중에 N번 시행해서 독립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을 요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선, 이 단원에선 제일 중요한 거 문제에 주어진 사건이 독립사건인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이게 첫 번째. 채널 좀 똑바로 앉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이게 몇 번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봐. 3번 발생할 확률, 4번 발생할 확률, 아니 뭐 2번 이하로 발생할 확률. 오케이? 발생되는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 이해됐니? 몇 번 나올 확률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이 뭐다? 바로 이 독립시행 확률이다라는 얘기. 알았지?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다라는 거. 정의가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 파트는 이런 거 관련된 문제만 쪼르륵 나오니까 그냥 이건가 보다 그냥 계속 풀면 되는데 문제가 섞여 있을 때 얘는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알았죠?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자, 볼게요. 빰빰빰빰빰빰. 자, 361번 볼까요? 361번.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자, 한번 연습 몇 번 해볼게요. 연습 몇 번. 361번.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래. 자유투의 성공률이 5분의 4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어떤 한 번 던졌을 때 들어갈 확률이 5분의 4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뭔 말이야? 첫 번째 넣든 못 넣든 두 번째 또 던졌어. 두 번째 또 들어갈 확률은 또 어차피 5분의 4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죠. 지금 361번 58페이지. 그때 세 번 시행해서 한 번 이상 성공시킬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봐봐, 세 번을 시행하면 성공 횟수에 대한 얘기가 빵번 성공할 수도 있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두 번 성공할 수도 있고, 세 번 성공할 수도 있어. 그치? 얘는 이제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 그럼 있잖아. 세 번 시행해서 첫 번째 0번 성공할 확률. 오케이? 0번 성공할 확률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3C 0에 5분의 4의 빵승. 이제 영승은 1이죠. 그렇죠? 모든 숫자 0, 0을 제외한 0의 영승은 정의되지 않고요. 0이 아닌 숫자의 영승은 전부 다 1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P가 5분의 1이지. 그치? 5분의 1이 몇 승? 3승. 이게 0번 성공할 확률인 거야. 그치? 한 번 성공할 확률은 그럼 3C 1에 5분의 4의 1승 5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두 번 성공할 확률은 3C 1에 2에 5분의 4의 제곱 5분의 1의 1승.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 성공할 확률은 3C 3에 5분의 4의 세제곱 5분의 1의 빵승.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문제에서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요 세 개를 더한 게 답이겠죠. 그쵸? 요 세 개를 더해도 되나?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잖아. 어쨌든 전체 가능성이란 전체 확률이라는 건 언제나 1이잖아. 그치? 이걸 다 더하면 1이 나오거든. 안 나오면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전체 확률이 1일 테니까 여사건의 확률의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서 전체 4번 중에 내가 구해야 하는 게 요 세 개에 대한 합이면 하나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겠구나. 3C 0에 5분의 4의 빵승 5분의 1의 세제곱을 빼는 게 빠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6건의 확률 개념과 합쳐져서. 그치? 한 번 이상이라는 건 적어도 한 번 성공할 확률,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이해됐죠? 독립시행 확률 뭐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독립시행 확률이 나는 되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확통 이제 시험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여기 그 독립시행 확률 딱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보통 딱 맨 처음부터 딱 이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 통계 파트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는 녀석들입니다. 자, 아이고 뭐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봅시다. 365번 같은 문제가 아주 단골 문제. 경기를 진행해서 어떤 팀이 몇 번째에서 딱 우승을 짓는데 뭐 이런 문제가 딱 아주 대표적인 독립시행 확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7번 경기를 해서 4번 먼저 이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7전 4선 승제. 7번 시합을 붙어서 4번 먼저 이기면 이긴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알았지? 7전 4선 승제라는 게. 자,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말은 A팀이 이길 확률 2분의 1, 비기는 경우 없다니까 B팀이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치?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게. 자, A, B가 맞붙었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세요. 우승팀이 결정된다라고 했지. 근데 어느 팀이 우승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 그치? 그럼 A팀이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확률과 B팀이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확률을 구할 건데 얘네 두 팀은 확률이 똑같잖아. 이길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A팀이 6번째에서 이길 확률과 B팀이 6번째에서 이길 확률이 동일할 거다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만약에 문제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B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다르게 6번째에서 A가 이길 확률과 6번째에서 B가 우승을 할 확률은 다를 거야. 그치? 그땐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쵸? 자, 그럼 나는 그래서 6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을 확정할 확률
요 녀석만 계산해서 곱하기 2 때리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봐봐라.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다는 게 그럼 4대 A 대 B가 4대 2의 스코어로 게임이 딱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4대 2의 스코어로 게임이 끝난다는 게 요런 걸 말할까요? 아니야. 왜? 이건 그냥 4대 빵에서 딱 끝난 거야. 그치? 요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이해돼? 즉, 이 맨 마지막 칸에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 돼? A가 들어와야 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 앞에는 순서가 좀 상관없거든. 좀 바뀌어도 상관없으나 이 자리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1회부터 5회까지는 5번째 경기까지 했을 때 3대 2의 스코어를 유지를 하고요. 그쵸? 그 다음 6회째에서 딱 A가 이겨야 A가 4대 2로 6번째에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얘는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해돼? 즉 우리가 지금 주사위 3번 던져서 1이 2번 나올 확률이라는 게 첫 번째에서 1이 나온다, 두 번째 이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치? 순서 상관없이 그냥 1이 3번 중에 2번만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게 독립시행 확률이었잖아. 그치?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6번째는 순서가 상관 있지. 그치? 대신에 이 이전까지는 순서 상관없이 A가 3번, B가 2번 이기면 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여기까지만 독립시행 확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야. 그치?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따로 2분의 1 곱해줘야 돼. 알았지? 즉 그럼 5번 시행해서 A가 몇 번 이길 확률? 3번 이길 확률을 구하면 되죠. 여기까지 5C 3회 A가 이길 확률이 몇 번? 3번. 그치? A가 질 확률 2분의 1이 몇 번? 2번 하고 그 뒤에 6차전에서 A가 이길 확률을 곱해줘야 돼. 그치? 이게 6회에서 A가 이길 확률이고요. 그쵸? 6회에서 B가 우승을 확정지을 확률도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우리 문제 답. 그치? A팀 우승 확정지을 확률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요런 게 독립시행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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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아이. 자, 원점에 P가 있고요. P가 색칠한 부분을 369번 볼게요. 369번 이 문제도 하나 풀어줘야 되겠네. 이 문제 좀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 좀 어렵습니다. 독립시행 확률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자체는 어렵잖아요. 자, 좌표가 1, 2, 3, 1, 2, 3. 색칠한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색칠돼 있고요. 자, 369번이에요. 369번. 문제 보면 한 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주사위 4 이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그치? 그 다음에 그 외 5 또는 6. 그치? 5 또는 6이 나오면 위로 한 칸을 간대. 그치? 어디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한답니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치? 색칠할 확률을 지날 확률을. 자, 그럼 색칠할 확률을 도달하는 게 있잖아. 봐봐.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위로 갈 수도 있고요. 그쵸? 이해됐니?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도달할 수 있어. 그게 뭐야? 요 지점에 색칠할 확률을 지난다는 게 이 점과 이 점에 도착할 확률은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치? 요게 이제 첫 번째. 오케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요 점에 도착할 확률도 생각을 해보면 요 점에 도착할 확률도 생각해보면 요렇게 오는 거 하나랑. 그치? 근데 이제 얘도 있어. 얘도 있잖아. 아래서 요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봐봐. 여기에 중복이 발생돼 있어. 왜? 뭔 말이야?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만 갈 확률을 구하잖아. 이해돼? 그럼 그 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에는 얘도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거쳐서 2분의 1 딱 곱하면 이제 2분의 1은 아니죠. 위로 올라갈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치? 3분의 1 곱하면
여기까지 올 확률이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즉, 그냥 여기까지 올 확률을 다 구해버리면 요렇게 와버리는 게 포함되니까. 그치? 이해돼? 중복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 따로 세고.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세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냥 경우를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세는 거지. 색칠된 부분 지나니까 얘 또는 얘가 올 확률이잖아. 그냥 여기까지 왔다 딱 여기에 올 확률과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 올 확률과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 올 확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야. 이해됐니? 색칠한 부분을 지난다라는 게. 오케이? 즉 색칠되는 부분에 진입되기 전까지 상황을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 주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세 번째 요렇게 나눠 볼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3,0까지 갔고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지. 그치? 3,0까지 가는 건 요놈만 3번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3번 중에 3번 시행해서 그치?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지금 3분의 2죠. 그쵸? 요 녀석이 갈 확률 3분의 2, 요 녀석 갈 확률 3분의 1이니까. 그치? 3분의 2만 3번, 3분의 1은 빵번. 그치? 이해돼? 그 다음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돼. 그치? 요럴 때가 있고요. 이해됐니? 두 번째는 2,1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되죠. 그쵸?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2,1 도달할 확률은 2번, 1번이잖아. 그치? 2번, 1번일 확률이니까 3번 중에 2번.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이 1번.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왔죠. 그쵸? 졸면 안 된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이렇게. 이해됐니? 얘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와. 2,2까지 와.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면 되잖아. 그치? 이해돼요? 이렇게 가도 색칠한 부분을 지나는 거니까 그럼 2,2는 두 번씩 발생해야 되잖아. 그치? 두 번씩 4시 2에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얼마?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니까 3분의 2만큼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돼? 즉 지금 지금 문제의 뉘앙스들이 몇 번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은 고정돼 있어. 그치? 맨 마지막은 고정돼 있고 여기도 2,1까지 간다는 게 이렇게 뭐 이건 이렇게 오나 이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그치?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뭐가 먼저 나오든 상관이 없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고요. 맨 마지막 게 따로 결정된 건 맨 마지막 것만 따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요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이고. 어려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뭐 당연히 4단원 통째로 다 숙제입니다. 알았죠? 4단원 통째로 다. C 여기 뭐 별로 C단계가 어렵지 않거든. 다른 단원 C단계에 비해. 물론 어렵지 않다가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았지? 어렵지 않다는 말대로 미친 듯이 어렵지 않다. 뭐 그냥 그 정도죠. 문제가 여기 독립시행 확률은 이 정도 수준까지 문제는 전부 다 풀어봐야 돼. 독립시행이나 조건부 확률은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 빠짐없이 전부 다 푸는 걸로 합시다. 오키도키. 오케이. 여기는 문제를 빠짐없이 다 푸는 걸로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4단원 전부 다 숙제고요. 남은 시간 동안 숙제 좀 하다가 뭐 한 50분, 55분쯤 집에 갑시다. 오케이. 오늘 수업 끝. 비빔.